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항에 나가 있는 김항섭 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장 상황 어떤가요? 네, 이곳은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뒤로는 태풍을 피해 모인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항포구에는 일찌감치 어선 2천여 척이 대피를 마쳤습니다. 초속 27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최고 7m의 파도가 일면서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 경보와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된 비로 한라산 생태숲에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제주시 90mm, 성산에도 12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0mm 이상, 해안 지역도 최고 4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윈드시어특보가 발효돼 오늘 오후 6시 10분 제주에서 양양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국내선과 국제선 30여 편이 결항 조치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동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가장 근접해 초속 45m에 달하는 순간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앞선 보도대로 태풍 타파는 내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동쪽 해상을 가장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 예상 경로를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7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귀포 남서쪽 22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내일 오후 3시경 서귀포 동쪽 7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가 태풍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후 태풍은 부산을 지나 월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경보와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예비특보도 발표되면서 내일 새벽이면 제주도 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150에서 400mm고요. 많은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35에서 45m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동부가 24도, 남부가 23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서부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동부는 26도, 북부와 서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새벽엔 태풍특보로 강화되겠고 물결이 최대 1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최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감전사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방법을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에 동반되는 폭우로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 피해를 막으려면 비가 오기 전 집 주변 배수로나 하수구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침수가 됐을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하고 건물 지하실이나 맨홀 주변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사전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의 경우 집 안팎 모든 곳에서 감전사고 위험 역시 높습니다.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집안에서는 가전제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누전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물을 빼낸 뒤라 안심하고 누전 차단기를 강제적으로 올리고 사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누전 차단기가 완전히 건조된 뒤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불가피하게 전기 제품을 만져야 할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는 게 감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긴급 대피 장소와 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대 어떤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1년 강수량의 70%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를 핥히고 간 루사로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온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은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발생한 올가는 1조 원대, 2012년 한반도를 덮친 볼라벤과 덴비는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1959년 한반도를 휩쓴 사라가 849명으로 해방 이후 가장 피해가 컸고 1972년에 발생한 베티도 5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13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까지 태풍 피해 조사를 마친 결과 가로등과 비닐하우스 파손, 농작물 침수, 가축과 양식장 물고기 폐사 등으로 13억 5,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복구 금액으로 84억 5,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태풍 링링 내습과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10월 중에 실시합니다. 제주도가 농작물 피해 신고를 마감한 결과 7,100헥타르에서 유실과 침수 피해가 접수됐는데 오는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상순부터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콩이 1,500헥타르로 가장 많고 감자와 당근, 양배추와 월동무 등은 각각 1,000헥타르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당근과 감자, 양배추, 월동무 등의 작물은 피해작에 따라 실제 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감자는 480만 원, 양배추 370만 원, 당근 360만 원, 월동무는 310만 원의 휴경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함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40살 윤모 씨 등 관광객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20여 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는데 구조된 관광객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시설물 10여 제곱미터와 전기 배선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